자, 비트코인 주말 약반 등의 개미가 또 꼬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는요, 예측이 아닌 대응, 그리고 확신이 아닌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다음 주 FOMC,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월간 옵션 만기라는 우리는 두 번의 큰 빅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FOMC는요, 이전 큰 쇼자리를 만들면서 개미들을 또 한 번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에 맞춰서 큰 기관들의 돈, ETF 자금이 이틀 연달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상승 채널의 하단을 지켜주는 듯 하고 롱을 꼬시고 있지만 1분기 중 단기 상승의 지지 구간을 만들어줬던 이 22평을 이탈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한 듯 주말에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도 매우 얇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급락하던 이 구간에서의 단기 하락 채널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포모를 느낀다면 수익을 절대 내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생연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어제자 영상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평단, 그리고 이 자리가 올까, 여기서 롱을 잡는 게 좋을까, 대부분 비슷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차트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아요 없다면 저는 주말에 계속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저는 지금 반등장이 오기 전에 수익권부터 계속해서 수익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는지 여러분도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의 구조부터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시장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하방부에서부터 두 개의 목표가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가 66에서 67, 두 번째가 약 70K 부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갈 수 있는 특징적인 기준이 있다. 이 목표를 어떻게 노리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전 주에서 이 첫 번째 고점의 유동성을 우리가 따주고 65.7K라는 주봉의 상승 매물대에서 반등 구간으로 이 지지 회복을 해준다면 두 번째 타겟인 70K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우리가 가져오던 세기 패턴과 단기 상승 채널의 저항을 맞으면서 우리 다시 하락을 하였고 이 저항 구간에서의 캔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숏으로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던 고점에서부터 숏의 수익을 가져올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또 하나의 지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가 어떤 것을 반영한다? 처음으로 유가가 다시 오른 7월의 유가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전조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리스크가 있는 롱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본전 로스를 걸으셔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숏을 들어가면서 숏에 대한 수익을 내고 오히려 롱에 대한 시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래로 스윙숏에 대해서는 완전히 익절을 했고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보이는 홀딩 포지션 최고 고가에서 우리가 익절을 해야 된다라는 신호와 함께 한 번에 익절 284%의 수익을 내고 우리가 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50%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아래로 떨어지는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오면서 계속해서 수익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수익을 냈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 유튜브와 그리고 제 실제 매매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진입가와 익절가를 모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제 매매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누구든 아래쪽 링크를 통해서 스터디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금전 요구도 없으니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응원 정도만 눌러주신다면 누구나 들어오셔서 제 관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빅 이벤트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FOMC 발표입니다. 우리는 FOMC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올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전 변동장이 생기겠지만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차트에는 분명히 변동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6월 18일쯤 FOMC가 생기면서 비트코인은 이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65.7K라는
주가는 주봉의 상승 매물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가져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도 단기적인 상승에 올라올 수는 있으나 65.7K를 종가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아래로 62K 매물대를 건드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개미들만 모른다. 큰 기관들은 ETF가 유출되면서 살짝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블랙록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초에 유입했던 자금의 90%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결정적으로 비트코인 차트의 핵심을 쥐고 있는 기관들도 아직까지는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런데 개미들만 이 반등에 꼬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계속해서 유입이 되다 왜 갑자기 유출이 되었는가? 단순하게 금리 때문 FOMC를 주시하는 것인가? 네, 맞겠죠. 하지만 이 FOMC 뒤에는 이 급등한 유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왼쪽은 유가, 오른쪽은 비트코인의 차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CPI와 PPI의 예상치 하회로 한 번의 급등을 연출하면서 상승장을 가져갔었죠. 이때 자체의 유가가 어땠나요? 하락한 유가에 대한 지표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다음 나올 CPI와 FOMC는 무엇을 반영합니까?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이 재점화된 이 매크로로 반영된 이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소멸됐다라고 볼 수 있고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몸을 사리면서 이 구간에서 잠시간은 숨죽이고 관망을 하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봤을 때 주봉 기준 이전 상승, 지지와 반등을 모두 이끌어줬던 65.7K를 종가로 아직까지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종가로 회복하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이 아래 구간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이곳을 종가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현재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 우리는 아직까지 단기 하락 채널 구조에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이 상승 하단 추세에서 반등을 볼 수 있고 현재 4시간 봉의 202평을 주말장에서 넘어는 줬지만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의 지지를 밟고 올라간 것은 뭐다? 정말 얇은 매물대의 지지 구간이다. 이런 구간은 월요일날 그 누구나 쉽게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락 채널의 내부에 있고 우리가 이 65.7K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단기적인 이 상승분이 나오더라도 숏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우선 저는 우리가 이전 찍었던 63.8K 매물대 4시간 봉의 FVG 갭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을 이탈할 시에는 종가로 이탈했을 때는 62K와 61K를 선별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구간까지는 열어둔다라는 뜻이겠죠. 자, 근데 이 구간을 열어둔 상황에서 만약 FOMC가 62K로 하락을 한다. 그럴 때는 FOMC가 오지 않고도 62까지 떨어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60K까지도 저는 열어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으로 가는 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저는 65.7K를 종가로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인 단발세로서는 64.5K를 회복하고 이 내력꽂은 매도세 보이시죠? 해당 음봉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 봉의 FVG, 이 매도 캔들에서 나온 FVG의 중단 기회 구간, 이 구간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기 하락 채널을 제거해줘야 우리가 설사 다시 숏으로 내려오더라도 단기적인 롱 물량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확신이 아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스터디룸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차트가 나온다면 따라준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만약 60K를 무너뜨린다면 저점이 무너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여러분 저점이 무너진다라고 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62K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주던 구간이 있죠. 이 62K 물량을 받아내준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단 하나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데 65.7K에서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를 한번
한번 건드리고 올렸음에도 뚫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60K를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봤을 때 61일까요? 60일까요? 62일까요? 66 올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자리는 확신이 아닌 확인 구간이기 때문에 순차적인 대응 구간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자 댓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포지션에 대해서 리딩을 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그런 타이트한 매매 관점을 좀 드리면 여러분,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타이트한 세부적인 질문들은 스터디룸에서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거래소와 평단을 듣고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서 롱을 보는 게 좋을까, 어디에서 숏을 보는 게 좋을까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구간에 대해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자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대응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자리의 핵심적인 자리는 64.5를 지지 돌파해주느냐다. 그리고 월요일은 단기적으로 변동성, 우리가 단기적으로 방향을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들어온 방향을 완전히 확신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단기적으로 64.5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단기 롱을 띄울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65.7K를 종가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시 흘러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 롱에서 숏으로 바로 스위칭이 돼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65.7 위로 종가 마감을 해준다면 FOMC도 있겠지만 이 가격이라는 투심에 의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을 버텨주는 상황까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FOMC가 좋지 않더라도 62나 64에서 다시 한번 받아줄 확률이 크다. 다만 우리가 아래로 먼저 떨어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에 62에서 61까지 차례로 열어둬야 되고 60일 후반대까지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다시 받아준다 한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올 때도 65.7은 해소를 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정리 들어가도록 하고요. 내가 매매를 하면서 조금 타점을 잡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스터디룸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응점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금전적인 요구 들지 않으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응원의 댓글 혹은 질문, 그리고 나이스라고 담아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빼먹은 내용이 있다면 오후에 한 번 더 영상을 가져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